시흥교구 인천교구에서 오시는데요. 네, 여기 시흥 오도지훈이라는 해오지사법정편 가지고 경전봉독이 있겠습니다. 지훈 신태구 묻기를 갑오 전란으로 인하여 우리 도를 비방하여 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니 어떤 방책으로 능히 이 원성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갑오일로 말하면 인사로 된 것이 아니요 천명으로 된 일이니 사람을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하나 이후부터는 하늘이 기화하는 것을 보이어 원성이 없어지고 도리어 찬송하리라. 갑오년과 같은 때가 되어 갑오년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나라 일이 이로 말미암아 빛나게 되어 세계 인민의 정신을 불러 일으킬 것이니라. 이용구 묻기를 갑오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왕이 황이란 이름으로 변하고 삼정승이 십부 대신의 이름으로 변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 통상함으로써 문어와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많으니 이것이 우리 도에 대하여 이해가 어떠하오리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우리 도의 운수는 세상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니 나라의 정치가 변하는 것도 또한 우리 도의 운수로 인한 것이니라. 우리 도도 이 운수를 당하여 한번 변한 뒤에라야 반드시 크게 번영하리라. 우리 도의 이름과 주의를 멀지 아니하여 세계에 펴 날리고 서울 장안에 크게 교당을 세우고 주문 외우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리니 이때를 지나야 현도라고 이르느니라. 이 뒤에 또 갑오년과 비슷한 일이 있으리니 외국 병마가 우리 강토 안에 몰려들어 싸우고 빼앗고 하리라. 이때를 당하여 잘 처변하면 현도가 쉬우나 만일 잘 처변치 못하면 도리어 근심을 만나리라. 손병이 묻기를 전란을 당하면 각국이 서로 병기를 가지고 승부를 결할 것이니 이 때를 당하여 우리 도인은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서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신사 대답하시기를 전쟁은 다만 병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은 없느니라. 병전을 능가하는 것은 책전이니 계책이 지극히 큰 것이니라. 서양의 무기는 세상 사람이 견주어 대적할 자 없다고 하나 무기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말하는 것이요 도덕은 사람 살리는 기틀을 말하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때를 당하여 수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함이 옳으니라.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큰 평화가 있는 것이니 전쟁이란 평화의 근본이니라. 사상은 동방에 있고 기계는 서방에 있느니라. 구름이 서산에 거치면 이튿날이 맑고 밝으니라.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썩었다고 버릴 것이 없나니 한 사람을 한 번 버리면 큰 일에 해로우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은 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적 능력이 있으니 적재적소를 가려 정하면 공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천도송을 합창하겠습니다. 천도송은 공락가입니다. 2절까지만 하겠으니까 제가 알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
넘치는 기세.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설교 말씀은 인천교무장신 성함 김유천 교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성지순례에 아침잠도 설치시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춘향 상사님께서 생전에 이룩하신 수많은 업적과 활동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기에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상사님께서는 1855년 2월 1일 충청남도 덕산군 장천면 막동리 현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막골에서 아버지 박명구와 어머니 온양방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본관은 밀양이며 천도교 도호는 추남, 전호는 상사이며 빈농으로 가난을 면치 못한 전형적인 상민 집안에서 자라나 1883년 초 충남 예산 읍내 오리정 주막에서 김어라 부부를 통해 동학을 처음 접하셨고 곧바로 충청남도 목천군에 머무르시던 해월신사님을 찾아가 동학에 입교하셨습니다. 1892년 동학이 교조신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자 앞장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셨고 1897년 다시 해월신사님을 찾아가 동학교단에서 활동하였습니다. 1898년 4월 신사님께서 체포되자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그해 2월 신사님이 교수형을 당하시자 유해를 수습하여 안장하였고 신사님 환원하신 후에는 의암성사를 교주로 받들었습니다. 1904년에는 문명 개화의 정치운동을 위한 민해인 대동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천도교를 대표하여 만세운동을 이끈 의암성사님께서 천도교 조직의 보호와 유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만세운동을 지원하셨습니다. 동학 내 친일협력단체인 일진회의 수장이자 시청교를 만든 장본인 이영구의 친일 행적 때문에 동학이 점점 친일파 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의암성사님은 동학에 대한 이미지 개선, 친일파와 선긋기, 치안유지법 회피를 목적으로 이를 종교와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를 대구 천하로 칭하죠. 그 후 이영구의 시청교는 점점 몰락해 나중에는 천도교에 결국 흡수됩니다. 천도교 민주운동에 의해 천도교 조직이 개편되면서 1922년 1월 18일 교주에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의 민주화를 둘러싼 보수파와 혁신파의 갈등이 격화되고 그해 5월 의암성사님이 환원하시자 6월 6일 교주직을 사임하였습니다. 1925년 천도교는 또다시 자치운동을 추진하는 최린의 신파와 비타협적 민족운동을 지속하려는 구파로 갈렸습니다. 1926년에는 천도교 구파의 최고 원로로서 구파 지도자들이 추진하던 60만세 운동을 승인하였고
1927년 1월에는 천도교 구파가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 및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조직한 신관회에 참여를 후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힘입어 1932년 다시 천도교 교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의 환원 후 최린을 중심으로 한 친일파와 추남 성사님과 의암 성사님의 계보를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파가 나뉘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추남 성사님의 전두지휘 아래 1931년 2월 천도교 청우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천도교 청우당은 어쨌든 신파 구파가 봉합은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최린을 중심으로 한 신파가 구파보다 세력이 더 컸고, 명목상으로는 신파가 지휘를 하고 있었고, 그 신파의 주요 거점은 38선 이북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신파의 경우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천도교의 신앙 목적인 보국안민을 계급투쟁으로 해석했고, 남쪽에 잔류한 반공주의 천도교인 구파들은 이 보국안민을 민족국가 건설로 보았습니다. 결국 같은 한반도 아래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위한 정당으로 1931년 탄생했지만, 남쪽의 청우당은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해체를 선언하여 결국 청우당은 북한에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천도교 정신을 배반하고 현실 권력에 눈이 멀어 하늘님 마음을 더럽힌 자들일 뿐 현 천도교와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령이 월북을 한 것은 다소 충격적이기는 하나, 이 역시 그들의 선택일 뿐 이들의 선택이 천도교 전체의 방향을 설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사님은 병원에 시달리시다가 1940년 4월 3일 오후 3시 35분에 서울 내수동 자택에서 환원하셨습니다. 향년 86세. 4월 7일 중앙대교당에서 연결식이 거행된 뒤 유해를 고양군 은평면 가련리 묘지에 안장했다가 이후 24년이 지난 1964년 3월 28일 경기도 포천군 무복리로 이장되었습니다. 상사님은 환원하시는 순간까지 천도교의 분열보다 단합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동학은 민족 이데올로기로 탄생했고, 태생부터 외래 종교인 기독교나 불교와는 그 결이 다른 천도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타 종교를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주위 분들인데 성지순례를 하겠다고 하며 여기에 왔습니다. 어떤 순례자들은 돈 한 푼 안 가지고 거적대기 하나 걸친 채로 길거리에 자란 풀까지 뜯어 먹기도 하고 구걸을 하면서 고난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승용차에 싣고 호화스러운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순례를 마치고 겸손의 표시로 내 자신을 순례자로 칭하며 스스로를 낮춘다면 성지순례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는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스승님들이 어떻게 교리를 지켜왔으며 지난날 역사와 피어린 희생과 흔적을 돌이켜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1966년 5월 25일 인천교구장 김유천 신부. 네, 이어서 천덕송 합창하겠습니다. 천덕송은 우리의 길을 합창하겠습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행사에 관해서 안내 말씀 있겠습니다. 안내 말씀은 어느 예. 원장님 잠깐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요. 오늘 먼 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식사도 제대로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말씀 안 드리고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우리 여기 와가서 그냥 돌아가면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스승님 같이 상사님 같이 앞으로는 모든 일을 초도 어김없이 거짓에 그러니까 죽고 참여서 한다고 그런 말씀 하신 게 있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이걸 전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스승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거짓에 죽고 거짓말 하지 않고 정말로 참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한 거는 선생님, 박성우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봤는데 이 자리는 아까 교구장님께서 천도교 4세 교주님이신 추람 박인호 상사 이분께서 동학혁명 당시에
3만에서 5만 명을 지휘를 했던 바로 그런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음력으로 1894년 10월 24일 날 26일 날 아침을 이 자리에서 많은 동학 대군이 아침을 먹는 당시에 관군들이 먼저 공격을 해서 전투가 시작돼서 한나절 동안 싸웠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오늘 시일식에 참여했던 예산교구에 우리 이인철 동덕님의 정조부도 바로 이 자리에서 온양에서 기포를 하셔서 농민군을 동학 교도분들을 끌고 이쪽에 집결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틀 후에 홍주성으로 가셔서 체포돼서 두목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못 찾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중암 문중식 동덕님의 정조 할아버지도 태안에서 바로 이쪽으로 합류를 하셔서 전투에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그 아들 문중식 중암장님의 할아버지가 그 당시 4살인가 3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가면은 민보군이나 관군한테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어서 다 죽을 판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전장에 다 함께 이동을 하시고 누볐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이제 전쟁터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한 2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신례원이 이쪽이잖아요. 신례원 소재지가 여기인데 기록에는 신례원 후평, 신례원 뒤쪽에 약간 평야지에서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동학군이죠. 동학군 2분이 다 태안 분들이 나중에 대도주를 모셨던 분들이고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이 기막힌 역사를 자기들이 1907년에서 10년 사이에 옛날에 10몇 년 전에 여기가 그런 곳이다 해서 이분들이 또 정착을 여기서 하셨죠. 고향에 못 가고. 그래서 이 역사를 다 7, 8년 된 역사를 다 기억해서 일기로 쓰신 거예요. 해고체로. 그것이 이제 발굴이 돼서 거기에 보니까 신례원 후평이더라. 그래서 신례원 후평이 도대체 어디냐, 이거를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여기더라. 바로 여기가 예산군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 지역이 있어요. 저 10몇만 평까지, 저 산 밑에까지가 다 거대한 공동묘지인데, 여기가 바로 이쪽이 이제 후평이죠. 전투가 이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이제 찾아서 요쪽이 좀 남아있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007년 8년도 요때 여기를 찾아서 예산군에서 돈도 좀 뜯어다가 위령제를 지냈죠. 여기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이 산업단지 바로 그 공원지역 거기에서 지냈는데, 예산군에서 이 지역 전체를 추가로 30만 평을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전체를 2006년도 이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니 이거 동학 격전지인데 다 산업단지 만들면은 이거 유적지가 다 훼손된다. 그랬더니 예산군에서는 아유 소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산업단지 안에다가 공원을 잘 꾸며줄 테니까 거기서 의령제도 지내고 하시라고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안 된다고. 그거 이미 형질이 다 바뀐 거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쪽 길이 남아있는 여기가 공동묘지 제 1번지거든요. 그래서 땅이 한 4,000평 정도 돼요. 여기도 이제 공동묘지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저쪽은 1차 산업단지에서 훼손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동학 격전지 전적지기 때문에 예산군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2007년도에 동학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걸 승인을 맡았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을 했고, 여기에 묘지가 한 144기가 있었어요. 그걸 다 이장을 하고 공고를 내서 추진하면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100억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로 됐어요. 일이 너무나 잘 됐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서 9월 달에 100억을 줄 테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짜서 5월 달에 갖고 올라오라고 그 국장이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으로 봄에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돈 10원 한 장 못 깎았습니다. 4대강 때문에. 그래서 묘지는 다 파가고 여기가 이제 볼품 없는 것 마냥 돼 있어서 이거 할 수 없이 이제 땅을 뺏기게 됐어요. 요 앞에 보면은 자동차 R&D 연구소가 있죠. 그 연구소를 여기다가 지려고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했죠. 또 예산군 경제과에서도 추진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았죠. 땅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제가 무대포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요 밑에가 이제 다 묘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 땅 마냥 그냥 내가 공사를 한 거죠. 군유지를 저 진입로도 막 다 이렇게 무대포로 하니까 이 풀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뭐 저쪽 도로로 흙이 내려가고 이제 난리가 나서 예산군에다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오늘날 잔디도 심어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국비는 하나도 못 갔어서 대신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땅이 좀 많이 뺏길까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동학 유족분들, 중앙에 있는 유족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 지역에 있는 또 동학 후손분, 천도교인분들이 다 합사해서 이 땅을 찾고 적은 돈을 받아다가 여기는 우리 동학 성지다라는 거를 저 표지석과 여러분들 저 입구에 올 때 그 표지석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딱 세워놨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땅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법상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 비석은 이제 3년 됐는데 이 기념탑을 설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생긴 것은 뭐냐면은 동학 유족분들이 한 번 이제 자꾸 환원하시니까 그래도 좀 멀쩡한 뭐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이 자꾸 있으셔서 예산군에다가 이제 요구를 했더니 군수가 흔쾌히 5억을 우리 군비를 세워준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이렇게 생기고 저 주차장 저렇게 단장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데 어떤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도 안 들고 하는데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게 밤에 이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이 나요. 꿈이 어떤 도인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위에 먼저 세웠던 저 표지석을 세웠던 데가 여기인데 이 위에다가 세워라, 이런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가 이렇게 산인데
이 자리를 까가지고 넓게 만들면 되겠다. 그랬더니 다 까고 이제 이렇게 위치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거를 어떤 분은 동학 유적은 저쪽으로 세워야 된다. 어떤 분은 또 뭐 요쪽 요렇게 세워야 된다, 방향을. 근데 내가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에요. 딱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야, 이거 동학의 횃불인데 이 동학의 연원이 어디냐? 용담정이잖아요. 그래서 번쩍 생각이 들어서, 야, 용담정이 어느 방향인가 보니까 바로 요 방향이에요. 요 탑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그랬는데, 지적하는 그 설계사 하는 분하고 내가 용담정하고 여기하고 이 방향하고 일직선으로 했을 때 진짜 몇 킬로나 되나 했는데, 혹시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100킬로가 아니 300킬로? 여기서 용담정까지 몇 킬로가? 딱 보니까요, 계산을 다 했는데 210킬로예요. 그래서 야, 210킬로라는 210이라는 의미를 나는, 야, 이게 추남상사나 동학 선열분들이 이게 내려준 거다. 이게 천지 조화다. 이게 조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일자잖아요. 21자를 더 열심히 하고 독공수련하고 그런 의미로, 배가 하는 의미로 해서 210kg라는 게 하늘님 조화로 된 거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용담정까지 210kg라는 걸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용도로 이제 뺏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참 감개무량한 게 뭐냐면은, 그 1894년 전투할 때 그 경험을 10몇 년 후에 일기를 보면은 꼭 모이면은 추남상사 뭐 부두목 뭐 잔뜩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신고하고 주문을 읽고, 저쪽 고랑에서도 주문을 읽고 이쪽 고랑에서도 저 주문을 읽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신고, 주문산의 병송 이런 것이 1894년에 선열분들이 했던 거를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런 기운이 우리가 체득을 해서 이것이 우리 예산 발전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천도교 전체 여기 참여해 주신 지역 교구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서 전부 다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네. 그렇죠.